자, 이제 여러분 책으로요. 점유 계속의 추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297페이지 볼까요? 기본서 297페이지. 아까 점유하고 있으면 어떤 유리한 점유를 봐준다 그랬죠?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나 무엇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는 무한 것으로 계속한 것으로 추정해 준다 그랬는데 요에 관한 조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297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양가로 1번 있죠. 양가로 1번 찾았어요? 자, 이 조문 띄워드릴 테니까 칠판 보셔도 되겠네요. 자, 그럼 198조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전후 양시 읽어봅시다. 시작. 전후 양시에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교환으로는 2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자, 교환은 2페이지 하단. 그럼 이 198조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두자예요. 뭘까요? 양시? 아니고 뭘 골라야 될까? 두자? 추정? 아니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자인데 예? 제가 그냥 고를게요. 사실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실. 사실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건 왜 만든 내용이냐면 칠판 볼까요? 그 사람 토지 소유자고 우리 이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때 한번 점유를 한 거예요. 점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 개시시 그리고 요때 이제 점유를 한 겁니다. 이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요때 한번 점유를 한 사실이 있고 요때 한번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의뢰 점유는 계속 이어진 것으로 추정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 전후 양시에 점유한 뭐가 있는데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무한 것으로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51년 1월 1일에 점유를 시작했고 71년 1월 1일에 점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을은 몇 년 동안 점유한 것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매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추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정받는 사항은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을의 점유가 중간에 끊어진 적이 있다라는 거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갑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한번 점유한 사실이 있고 요때 한번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을의 점유는 쭉 이어진 것으로 유리하게 봐준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어요? 전후 양시에 읽어봅시다. 시작. 전후 양시에 그 점유는 뭐한 것으로?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초로 점유한 사람이 누구죠? 을. 최종적으로 점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을. 그럼 이렇게 최초 점유자와 최종 점유자가 같으면 계속 사실이 추정돼야 안 돼요. 되죠? 자, 그다음 이런 경우입니다. 잘 따라올까요? 이런 경우. 자, 먼저 토지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먼저 점유를 했고 그다음 A의 점유가 끝나고 이제 을이 이어서 점유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최초로 이 토지를 점유한 사람 누구죠? A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토지를 점유한 사람 누구예요? 을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최초 점유자와 최종 점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을의 점유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죠. 자, 그러면 조문을 다시 보시면 전후 양시에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이게 중요하죠. 아까 제가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사실. 그러니까 점유를 한 뭐만 있으면 돼요. 사실만 있으면 되고 사람까지 같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최초 점유자와 최종 점유자가 달라도 계속 사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승계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점유 승계 내용. 교환으로는 3페이지고요. 기본서 298페이지입니다. 기본서 298페이지. 교환에다가 페이지를 써놓는 게 좋겠죠. 자, 이것도 199조 내용인데 또 중요한 조문이라서 제가 칠판에 내용을 띄워놨는데 읽어봅시다. 먼저 1항 첫 번째인데요. 점유자의 승계인을 읽어봅시다. 시작.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 여기서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에다가 쓸까요? 점유의 분리라고 쓸까요? 자, 점유의 분리, 분리한다. 분리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아울러 주장한다고 해서 이건 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것만 뚝 잘라 주장하는 건 점유의 분리라고 하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건 점유의 병합 이렇게 표현합니다. 써먹을 만한 건 2항인데요. 전 점유자의 점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 점유자의 점유를 써야 되겠네요. 그 하자도 승계한다. 그러니까 즉 아울러 주장하는 거니까 뭘 말하는 거죠? 병합. 그러니까 병합을 주장하는 경우는 무엇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합 주장할 때 잘 보고 주장을 하셔야 돼요. 자, 요 조문을 조금 연습을 해봅시다. 먼저 칠판을 볼까요? 자, 썼으면 칠판 봅시다. 자, 먼저 갑이 토지 소유자고요. 그 A라는 사람은 6년간 악의점유자입니다. 6년간 악의점유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B라는 사람은 또 4년간 선의로 점유한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은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고도 토지 쓴 사람이고,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토지 썼다는 뜻인 거예요. 그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10년간 선의 점유를 한 사람입니다. 이제 A는 6년간 무슨 점유를 했고 악의 점유자. 그다음 B는 4년간 선의 점유자이고 이제 을은 10년간 선의 점유자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점유가 쭉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을이 주장할 수 있는 총 점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을이 주장할 수 있는 총 점유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거죠. 3개. 먼저 자기의 점유한 주장할 수도 있죠. 이게 뭐죠? 점유의 분리. 자기 것만 뚝 잘라주자는 거 되고 또 전 점유제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점유제 전 동그라미 해볼까요? 요거 전 점유제 전. 그럼 이게 전 점유자에서 말하는 전이라는 게 바로 직전 점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의 점유자에 앞서는 모든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B만 말한다, AB 다 말한다. AB 다 말하는 겁니다. 즉 현재의 점유자에 앞서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 을은 B의 점유까지 병합할 수도 있죠. B 것까지 병합할 수도 있고 또 누구 것까지 A 것까지 병합해서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주장할 수 있는 총 점유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3개. 자, 그럼 그 교환에다가 차근차근 써보겠어요. 그럼 첫 번째 점유의 분리를 주장하면 지금만 딸랑 주장하는 거니까 이때는 몇 년에 무슨 점유가 될까요? 10년에 선의 점유가 되는 거죠. 씁시다. 10년에 선의 점유. 그다음 B 것까지 병합했어요. B 것까지 병합을 하게 되면 이제 둘 연수 더하면 되죠. 몇 년이죠? 14년에 무슨 점유죠? 선의 점유. 그 다음에 A의 점유까지 병합했다는 겁니다. A 것까지 병합하게 되면 다 더하면 몇 년이죠? 20년이죠. 20년인데 6년은 악의 점유고 14년은 선의 점유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게 무엇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하는 겁니다. A 것까지 병합하게 되면 이때는 20년 통째로 악의 점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도 승계함으로 하자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병합 주장할 땐 잘 보고 주장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런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점유가 쭉 이어진 경우에 점유자는 자기의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점유의 분리.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건 뭐라고 표현한다? 점유의 병합. 그러니까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유의 병합이라고 하고 병합 주장하는 경우는 끝에 무엇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점유의 권리적 보충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300페이지 있어요. 기본서 300페이지. 기본서 300페이지. 자, 이건 200조 조문인데요. 일단 제가 칠판에 띄워놓을 테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점유자가 읽어보겠어요. 시작.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거기서 교환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교환 3페이지 하단에 있죠. 자, 거기서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 거기다 본권이라고 씁니다. 본권. 그러니까 200조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자에게 뭐가 있는 것으로? 본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 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다. 자, 그 사람이 자전거에 대해서 이제 을과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 현재 을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자전거를 인도받아서 이제 을이 타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누가 자전거 가지고 있죠? 을이 자전거 가지고 있죠. 내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을에게 뭐가 있는 것으로?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준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면 을한테 소유권이 있구나 이렇게 추정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을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자전거를 임차해서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자전거를 넘겨받았다면 이제 을에게 뭐가 있는 것으로?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주는 거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제 을이 자전거를 쓰고 있다면 을에게 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줄까요? 이게 임차권, 임차권.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자에게 뭐가 있는 것으로? 본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준다. 이게 200조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에게 뭐가 있는 것으로 본권이 있는 것으로 일단 봐준다는 거예요. 대신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항상 이건 자전거 사례가 설명하죠. 이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거예요. 이거 잘 써야 됩니다. 이거 잘 체크하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본권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 맞는데 이건 동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즉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이 200조인데 200조는 오직 어디에만 적용된다. 동산에만. 그럼 부동산의 경우는 별도로 이제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해서 별도로 따로 적용되는 내용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은 오로지 어디에만 적용된다. 동산. 대신 추정의 범위가 좀 약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을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을에게 뭐가 있는 것으로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돼요. 그런데 을은 제3자에게 내가 이 자전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제3자에 대해서는 소유자로 계속 추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을이 갑에게 내가 너로부터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한 사람이다라는 걸 을이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잘 배워둬야 됩니다. 제3자에게는 계속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임차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성은 추정이 돼요. 그런데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내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라는 걸 을이 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의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매우 좁다는 거예요. 매우 좁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디에만 적용되고 동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간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어디에만 적용되고 동산에만 적용되고 본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유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는 절대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200조인데요. 그럼 한번 모아봅시다. 지금까지 추정되는 거 다 말해보세요. 어떤 것들이 추정됐었죠? 거의 피를 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교환 1페이지로 갈까요? 교환 1페이지로 다시 가서 자, 교환 1페이지로 가서 아까 첫 번째 보호 내용이 뭐 있었죠? 유리한 점으로 봐준다 그랬죠. 그 옆에다가 쓸만한 공간이 되니까 거기 유리하게 취급되는 내용을 좀 읊어봅시다. 써놓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뭘 써야 되죠? 자주, 평온, 공연, 선의, 그다음 계속, 본권 이렇게 6가지가 추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점으로 봐준다 옆에다가 6개 써보자는 겁니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 계속, 본권 추정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쓴 거 읽어보겠어요? 어떻게 추정된다고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의, 계속, 본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 보호 내용이 뭐죠? 뭐 할 수 있다? 과실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내용인데요. 이건 문제 하나 다뤄보고 갈까요? 자, 32번 문제인데요. 자, 교환 4페이지 상단에 있고 칠판 보셔도 되겠어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빨리 풀어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같이 해결해 볼까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죠? 좀 헷갈리죠 이거. 자, 해봅시다. 기업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점유 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O의 X예요. X 어디가 틀렸죠? 점유 의사 때문에 틀렸죠. 점유 의사가 아니고 점유 설정 의사. 그러니까 자연적 의사를 의미하는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다음 니은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원은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X죠.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과실 없이가 틀렸죠. 아까 추정되는 거 자주, 평원, 공연, 선의까지만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그다음 디귿 이건 중요한 키워드가 상당이죠.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조금 초과한 게 아니고 상당히 초과했다는 겁니다. 그럼 초과 부분에 관해서는 소유의 의사가 없죠. 그럼 무슨 점유? 타주 점유.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그다음 볼까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니까 병합이죠. 병합의 경우는 끝에 하자도 승계한다. 5의 X예요. 5. 그럼 뭘 답으로 골라야 돼요? 리을 한 개. 자, 그다음 과실 취득권 내용 가볼까요? 자, 이건 기본서 301페이지 봅시다. 기본서 301페이지. 자, 먼저 좀 읽고 좀 가겠어요. 301페이지 보시면 거기 201조가 있죠. 자, 201조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201조 1항 선의의 점유자는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선의 동그라미하고 취득 동그라미입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선의 점유자인 경우에 점유물에서 과실이 나왔다면 그 과실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2항 가볼까요? 악의 점유자는 읽어봅시다. 시작. 악의 점유자는 그 뭔 말이에요, 걔는? 일단 악의 동그라미 하고 그다음 반한 동그라미 하고 보상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뭘 한다? 반한. 일단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과실을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실을 소비 써버렸다는 거야. 그 과실을 써버렸으니까 과실 자체를 돌려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때는 돈을 주라는 거야. 대가를 뭐 한다? 보상. 그다음 악의 점유자의 잘못으로 과실 자체를 수취하지 못하게 됐다. 그때도 돈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과실을 돌려줄 수 없을 때에는 돈으로 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항 볼까요? 3항 읽어보겠어요. 전항의 규정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럼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자인데 뭘까요? 준용? 준용에다 밑줄 하시고 두자 쓰면 되겠어요. 준용 밑에다가 헛방 쓰면 되겠어요. 헛방. 헛방. 그런 건 시험용으로 헛방이라 이거예요. 뭐가 중요한 단어죠? 두자. 전항. 전항. 그게 시험용으로 중요합니다. 전항이 2항 말하는 거니까 2항은 선의 점유자예요, 악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죠. 그러니까 악의 점유자에 관한 내용이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그 말은 똑같아요. 폭력에 의해서, 은비에 의해서 점유한 사람 역시 악의 점유자 똑같이 과실을 뭘 해줘야 된다? 반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읽어봤는데 느낌이 잘 오지 않죠? 근데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 가져가 하면 잘 안 되는 게 그 이유죠.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건지 확인할 길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잘 듣는 게 중요하죠. 이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자, 그럼 칠판을 보겠어요. 잘 따라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이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우리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 건물을 인도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만약에 유효하다. 그리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럼 을은 뭐도 가지고 뭐도 가지죠? 소유권도 가지고 점유권도 가지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매매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복귀하죠? 갑에게 복귀하죠. 그럼 갑은 소유자, 을은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점유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취소가 됐다는 걸 이유로 이제 을에게 건물 반환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을은 이 건물을 갑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반환, 이름 이거 중요합니다. 무슨 반환이라고 말하죠? 쓸까요? 교환에다가. 자, 교환 4페이지 하단에다 씁시다. 이거 무슨 반환이라고 말하죠? 부당이득 반환. 요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는 원상회복 의무. 일단 무효가 되었을 때, 취소가 되었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제3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인도를 해준 거예요. 그럼 아까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거니까 을은 건물을 갑에게 돌려줘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차를 해줬으니까 임대차 계약에 기해서 이제 을은 병으로서 뭘 받았을까요? 차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차임이 바로 이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이라는 거예요. 과실. 그러면 을은
매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됐으니까 건물을 돌려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을은 건물만 반환하면 돼요? 아니면 병한테 받은 차임까지 같이 돌려줘야 돼요? 건물만 반환하면 된다? 차임까지 같이 돌려줘야 된다? 나눠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해서는 맞출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게 201조, 201조. 자, 잘 따라봅시다. 첫 번째 무슨 점유자? 선의 점유자. 교환에 잘 씁시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선의 점유의 뜻이 뭐였었죠? 믿고서죠. 믿고서. 그러니까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는 건 맞는데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걸 을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을은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없다고 생각한다?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유권이 없지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선의 점유라는 거예요. 그럼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에 뭘 취득할 수 있다? 과실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한테 받은 차임은 자기가 먹고 뭐만 반환하면 된다? 건물만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 악의 점유자예요.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다는 걸 을이 알고 있어요. 그럼 자기한테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거나 소유권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의심 정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악의 점유자라는 거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뭘 해야 된다? 반환. 그 을이 악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병한테 받은 차임도 같이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얘가 요 차임을 써버린 거예요. 그럼 과실 자체를 돌려줄 수 없으니까 이때는 무엇을 보상해야 된다? 대가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이 이거죠. 이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취소가 되었을 때 을은 건물만 반환하면 돼요? 아니면 병한테 받은 차임까지 같이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눠봐야 한다. 나눠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유자면 선의 점유자면 과실을 취득할 수 있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게 보호 내용이라는 거야. 보호 내용. 그러니까 즉 을에게 소유권 같은 본권이 없어도 선의 점유자에게만 하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를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꼭 잘 외우고 들어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선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는 건 이건 원소유자에 대해서 잘 필기할까요? 이거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다시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는 건 이건 원소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건 과실 자체를 갑에게 반환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을이 자신에게 점유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점유권이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소유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는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까 부당이득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 부당이득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과실 자체를 갑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을이 자기에게 점유권이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소유자 갑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경우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안 되고 부당이득은 안 되고 무엇은 될 수 있다? 불법 행위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부당이득 반환의 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과실 자체를 반환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 행위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표현하는데 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갑에게 생긴 손해를 을에게 배상해 주는 경우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는 갑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이때는 갑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 경우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확실하게 잘 외워둡니다. 뭔 안 되고 부당이득은 안 되고 무엇은 될 수 있다? 불법 행위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건물에 필요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청구할 수 없는 돈의 이름을 잘 기억합니다. 이게 통필입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없다고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요? 통필이. 통필이. 그럼 필요비 중에서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고 뭐만 청구할 수 없다고요?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세 가지 잘 기억해 둡니다. 첫 번째, 어떤 점유자가 과실 취득할 수 있다고요? 선의 점유자. 그다음 선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는 건 원소유자, 회복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무엇은 될 수 있다? 불법 행위는 될 수 있다. 또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청구할 수 없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이름 뭐라고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교환 다음 장 넘어가세요. 자, 기본서 이건 303페이지입니다. 기본서 303페이지. 먼저 좀 읽고 갈까요? 기본서 303페이지 가시면 거기 202조 조문 있죠? 202조. 찾으세요? 자, 202조 조문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202조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인데 먼저 두 개 문장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읽어보겠어요. 시작.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없는 있는 동그라미 하시고 있는 사유로 멸실이 되거나 훼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환 범위가 두 개 나오죠. 먼저 전 손해배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누가 현존이익 한도로 되어 있죠? 선이 동그라미 하시고 두 번째 문장도 중요한데요. 제2문 제가 읽겠습니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거기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밑줄 할까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게 이게 무슨 점이죠? 이게 타주점이죠. 타주점이요. 자, 이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냐면 또 7번 볼까요? 그림은 똑같아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을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어서 갑이 을에게 건물 반환 청구를 한 겁니다. 을은 이제 건물을 갑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또 씁시다. 이게 무슨 반환이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자, 그러면 요 을이 건물을 갑에게 돌려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건물이 멸실이 되거나 훼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는 사유 있는 사유로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건물이 멸실이 됐다는 겁니다. 멸실은 어떤 거 생각하면 되죠? 뭐 건물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 생각하시면 되고 훼손은 뭐 건물의 일부가 깨졌다 이런 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된 거니까 을은 건물을 갑에게 돌려줘야 되죠. 이때 반환 범위가 두 가지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는 사람이 있고 전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현존이익 한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요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건물이 전부 다 홀라당 다 불타서 없어진 거예요. 건물이 다 불타서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때는 현존이익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는 돌려줄 게 없다. 이게 현존이익 한도라는 거고 또 을의 잘못으로 인해서 건물의 일부가 깨진 거예요. 그럼 깨진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주면 된다. 이게 현존이익 한도라는 겁니다. 일단 전 손해배상 받은 것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다 해주는 걸 전 손해배상이라고 말해요. 자, 그럼 읽어보니까 누가 현존이익 한도로 되어 있죠? 선이.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거 잘 필기랍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선의의 점유자가 현존이익 한도로 되어 있긴 한데 두 번째 문장은 요 타드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한도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필기합니다.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 그 and 이해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이 다 동시에 충족이 돼야 돼요. 선의이면서 그다음에 자주점유까지 다 해당이 되어야만 현존이익 한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은 다 전 손해를 배상하는 거예요. 먼저 쉬운 거 좀 처리해 봅시다. 첫 번째 악의 점유자의 반환 범위는 뭐죠? 악의 점유자 전 손해배상. 그다음 타주 점유자의 반환 범위는 뭐예요? 전 손해배상.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 그냥 시험에 선의 점유자의 반환 범위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나눠봐야 되죠. 그러니까 선의인데 자주 점유이기까지 하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현존이익 한도가 되는 거고 선의인데 타주 점유자다. 그러면 전 손해배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주 점유자의 반환 범위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주 점유자. 이것도 나눠봐야 되죠. 자주 점유인데 선의 점유이기까지 하다면 뭐가 되는 거죠? 현존이익 한도. 자주 점유자인데 얘가 타주예요. 자주 점유자인데 얘가 악이에요. 악인 경우는 전 손해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 경우수를 잘 파악을 하려면 첫 번째 걸 잘 기억하면 되죠. 어떤 점유자만 현존이익 한도가 되는 거예요?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 다시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한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 내용 좀 해볼까요? 비용상환 청구권. 아까 점유하고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보호를 해준다 그랬죠? 첫 번째 유리한 점유를 봐준다. 그다음 과실취득할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즉 점유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점유물이 멸실 또는 훼손이 되었을 때 선의이면서 자유점유자에게만 하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고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해줄 필요는 없도록 해서 점유하는 사람을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비용상환 청구권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얘는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을 조문 하나 외웁시다. 이건 203조에 203조. 자, 기본서 304페이지 있어요. 기본서 304페이지. 자, 조문을 좀 읽어보고 갈까요? 이건 조문의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몇 조다? 203조. 가끔 이렇게 조문을 외우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외워두면 시험용으로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겁니다. 그 임차인도 배웠죠.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도 배웠죠. 걔는 몇 조죠? 626조.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203조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203조 1항 찾았어요? 자, 203조 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보존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보존하는 게 뭐죠? 현상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의 이름이 이게 필요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때 회복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점유자가 점유물을 뭐 할 때? 반환할 때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서. 그러나 점유자가 무엇을 취득한 경우,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무엇을 청구하지 못한다. 통필이죠.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2항 한번 읽어볼까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 먼저 점유자가 점유를 계량이라는 게 이건 객관적 가치 증가죠. 지난번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이게만 할 수 있다. 생각나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그러면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의 이름 뭐고? 필요비. 그다음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의 이름이 이게 유익비라는 겁니다.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무한 경우에 하나요. 현존 한 경우에 하나요. 그다음 끝에 누구의 선택에 따라라고 되어 있죠? 회복자의 선택에 조차. 그 회복자 선택에 조차 따라 이 말입니다. 회복자. 그 회복자는 그 잃어버린 점유권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사람 얘기하는 것은 본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본권의 대표 중에 소유권이니까 그냥 회복자는 소유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소유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유자,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망은 제가 읽겠습니다.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찾았어요?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요 유익비 상환 청구를 말하는 겁니다. 전항 밑에다가 유익비라고 쓰시고요.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상환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용. 그러니까 허용은 허락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허락해주다. 자,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다. 변제기 뒤로는 씌워줄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얘는 왜 만든 조문이냐면 칠판을 볼까요? 이것도 상황은 일단 똑같아요.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건물 반환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또 씁시다. 을은 건물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건 무슨 반환이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자, 그런데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 이렇게 건물에 비용을 들인 거예요. 먼저 금 수선하는데 5만 원 돈을 들여서 고친 겁니다. 그다음 이 동네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박살났고 이건 수리하는데 5만 원 돈이 들어갔고요. 그다음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새 보일러로 교체하는데 10만 원 돈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비용의 이름을 한 번씩 써봐요. 1번, 2번, 3번 비용 이름 한번 써봅시다. 자, 먼저 요 금 수선하는데 돈 들어간 건 필요비다, 유익비다. 필요비죠. 대신 이건 건물은 쓰다 보면 노후되게 마련인 거니까 이런 건 늘상 있는 일이라고 해서 은 씁시다. 이건 통상의 필요비라 그래요. 무슨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 자, 그다음에 태풍은 맨날 불어오는 게 아니죠. 태풍이 특별히 불어와서 이 비용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건 특별 필요비라고 얘기해요. 특별 필요비. 그다음에 보일러 고장나서 새 보일러로 완전 교체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건물 쓰기 좋아진 거죠.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따라서 얘는 유익비. 자, 우리 총 들인 비용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그 밑에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취소가 됐다는 거 이유로 을이 갑에게 건물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요 을은 갑에게 얼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총 20만 원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칠판을 볼까요? 을이 선의 점유자야.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선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을이 악의 점유자예요. 악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환 위에다 꼭 쓰기 바랍니다. 선의, 악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3조 1항 보면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203조 1항에 보면 선의의 점유자가 이렇게 안 돼 있죠. 근데 뭐라 돼 있죠? 점유자가. 그다음 2항 갑시다. 2항도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를 계량하기 위하여 그렇게 안 돼 있죠. 뭐라 돼 있죠? 그냥 점유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는 선의 점유자도 악의 점유자도 똑같이 다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일단 쉬운 거 틀리면 안 되고요. 자, 그다음 좀 비교를 해보면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다른 게 있어요. 자, 그건 설명드리면서 따라옵니다. 먼저 필요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필요 있다, 없다? 필요비는 가액의 증가 현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필요비의 경우에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않아도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해봅니다. 뭐 금이 가서 이거 5만 원 돈을 들여서 이제 금 수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또 금이 간 거예요. 그럼 5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필요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금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 5만 원 돈을 들여서 금을 메꾼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또 똑같이 또 금이 또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을은갑에게 5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만 원 그 금 간 부분을 메꾼 거예요. 이게 이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또 금이 간 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또 금이 가도 돈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이 필요비는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전항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익비만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용해 주는 게 되고 필요비는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용해 주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유익비 갑시다. 유익비는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자, 그럼 한 번 더 갑시다. 보일러 고장 났어요. 그러면 10만 원 돈을 들여서 새 보일러 다 교체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보일러가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럼 1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일러 고장 나서 10만 원 들여서 보일러 교체한 겁니다. 그러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일러가 또 고장이 나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반드시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금액 중에서 제가 비슷하게 그려놓긴 했는데 실제로 두 금액 중에서 어떤 금액이 훨씬 더 비용이 큰 거예요. 유익비죠. 그러니까 소유자 갑의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돈을 주기가 어려운 건 유익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판사가 그렇게 해라 뒤로 변제기를 늦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볼까요? 필요비에는 없고 유익비에만 있는 내용 두 가지가 뭐죠? 현존 허용. 다시 필요비에는 없고 유익비에만 있는 내용 두 가지가 뭐라고요? 현존 허용. 그다음 요 유익비는 을이 지출한 금액을 줄 수도 있고 가치가 증가한 금액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금액 중에서 어떤 금액을 줄 건지는 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갑이 선택하는 거예요. 갑이 선택하는 겁니다. 유익비는 늘 똑같아요. 지출한 금액을 줄 건지 가치가 증가한 금액을 줄 건지는 항상 돈 줄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돈을 드린 사람은 누구죠? 점유자 을, 돈을 줄 사람은 회복자 갑. 그래서 누구의 선택에 따라?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즉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 점유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행사할 수 있는 담보 물건이 있죠. 뭐 할 수 있죠? 유치권. 그러니까 목적물에 필요비를 들였다, 유익비를 들였다, 이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서 비용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요 허용,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죠. 이때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의 변제기라는 게 도래해야 돼요. 그런데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용해주면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용해줬을 때는 따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7번 볼까요? 자, 을이 선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각각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점유자는 언제 필요비에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즉시 바로 골로 가는 거죠. 점유자는 언제 유익비 상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즉시예요, 종료시예요? 종료시. 그럼 공부를 종료하셔야 되죠.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점유자는 언제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냐? 잘 동그라미 하고 따라옵니다. 점유물을 뭐 할 때? 반환. 그다음 또는 회복자로부터 무슨 청구를 받았을 때?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그 필요비의 경우에 즉시 상한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배우기는 했죠.
걔는 어디 있는 거냐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또 유익비의 경우에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배웠어요. 걔도 똑같이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 내용하고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의 경우 시점이 완전 다르니까 잘 구별해서 외워둡니다. 다시 점유자는 언제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요? 반환. 다시 점유자는 언제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점유물을 반환할 때 또는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자, 그럼 다시 원래 들어가서 점유하고 있으면 총 6가지 내용으로 보호된다는데 많은 걸 해결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유리한 점유를 봐준다. 두 번째, 과실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존이익 한늘에서 반환합니다. 네 번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 자, 이게 자 점유 보호 청구권 내용. 자, 이건 여러분 책으로 307페이지를 펴놓을까요? 307페이지. 자, 점유 보호 청구권 이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말하는 겁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자,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일단 조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204조 있죠. 204조 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찾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탈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침탈의 대표적 예가 절도 강도입니다. 절도 강도. 물건을 확 뺏어가지고 갔다. 때리고 뺏어가지고 왔다. 절도 강도. 이런 것들이 침탈이에요. 그러니까 즉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물건 가져가는 게 이게 침탈인 겁니다. 그럼 사기당해서 물건 건네준 건 침탈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죠. 속기는 속았는데 이건 사기니까 제가 순순히 건네준 거예요. 속아서 순순히 건네준 거니까 이건 점유자의 의사에 기해서 근거해서 물건을 넘겨주는 거니까 이건 침탈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요 점유 침탈을 당했을 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절도 강도는 침탈이다 아니다. 이다. 그런데 사기는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답니다. 일단 및 동그라미니까 및 그랬으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야.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청구도 할 수 있고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사망 갑시다. 사망 제1항의 청구권은 찾았어요? 사망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 와볼까요? 먼저 이렇게 점유 침탈을 당했다는 거 칠판 오시고 점유 침탈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및 그랬으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05조 갑시다. 205조 1항 205조 1항 읽어보겠습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때에는 읽어봅시다. 시작. 점유자가 그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칠판 다시 오시면 방해받았다는 거예요. 방해받았으니까 방해 없애달라고 말해야 되죠.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및이 및 그랬으니까 둘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청구도 할 수 있고 방해 제거 청구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 봅시다.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냉세해야 돼요? 1년. 자, 숫자 반드시 잘 외우셔야 되고요. 이건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숫자라서 꼭 외워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6조 1항 갑시다. 206조 1항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뭐가 있을까요? 염려가 있는 때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또는이죠. 또는. 그러니까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또는이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및 이렇게 되는 건 둘 다 할 수 있는 거고 또는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칠판에 와서 잘 분석해 드릴 게 있는데 먼저 요 점유 침탈을 당한 거예요. 그럼 침탈 당했을 때 이거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몇 년 냉세를 해야 돼요? 1년. 자, 교환에다 잘 필기할까요? 몇 년? 1년. 그다음 방해받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거 몇 년이에요? 1년. 이
방해 제거 청구권은 그 조문상으로는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따져보면 이 방해 제거 청구권은 1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해가 현존하면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방해가 현존하면 계속 제거 청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방해가 이제 그 없어진 거예요. 방해가 종료를 한 거니까 제거 청구가 뭐고 이런 거 자체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적용을 받는 것 이건 손해배상 청구권뿐인 겁니다. 그다음에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몇 년 냉세를 해야 돼요? 이건 없어요. 기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요 1년 적용을 받는 건 침탈했을 때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와 방해받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1년 적용을 받는 겁니다. 다만 요 1년 기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출소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과 같은 거 이건 제척 기간인데 제척 기간은 원래 권리의 존속 기간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존속하고 1년이 지나면 이 권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1년 동안 존속하니까 그럼 1년 기간 내에 어떻게 권리를 행사해야 되느냐? 그래서 행사 기간하고 출소 기간이 있는데 행사 기간은 그냥 행사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판상으로 행사하는 것도 되고 재판에서 행사하는 것도 된다는 겁니다. 대신 출소 기간 출소 알죠? 출소가 뭐죠? 그 만기 석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출소는 소를 제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를 제기하는 형태로 권리 행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 그다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총 권리를 따져보면 침탈 시에 1번, 2번, 방해받았을 때 3번, 4번, 염려 시에 4번,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총 6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 중에 고의 과실이 필요한 건 몇 개일까요? 힌트.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는 고의 과실이 필요 없고 불법 행위는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이게 힌트예요. 그럼 이 중에 고의 과실이 필요한 건 몇 개죠? 2개죠. 2개. 요 2개. 요 이렇게. 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얘기하는 거니까 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의 과실이 필요 없는 건 몇 개죠? 고의 과실 필요 없는 건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 고의 과실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이거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니까 얘네들은 고의 과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이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도 똑같이 물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이렇게 4개입니다. 4개. 자,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담보 청구 이렇게 4가지는 고의 과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수로 돼 있고 여기는 또는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얘는 물권적 청구권이고 얘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니까 두 권리가 동시에 행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얘도 물권적 청구권, 얘도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똑같은 거 2개 하는 건 안 되죠. 그래서 또는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침탈, 방해, 염려 이렇게 돼 있고 및 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침탈, 방해, 염려, 및 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이게 제일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OX, X. 자, 이렇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줄여서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점유 보호 청구권. 맨 끝에가 자력구제죠. 자력구제. 자, 자력구제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건 310페이지 있는데요. 310페이지. 자, 기본서 310페이지 209조 내용이 있어요. 209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자, 209조 1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서 이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1항은 자력 방위권이라는 겁니다. 자력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그 1항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2자인데 뭘까요? 하는. 부정이 침탈 또는 방해하는 이 포인트예요. 하는. 그러니까 침탈이 진행 중일 때 자력 방위권 행사한다는 겁니다. 2항 갑시다.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 일대에는 즉시죠. 즉시가 아니고 즉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건 가능한 한 신속히 이런 뜻이야. 이건 말 그대로 곧바로 이런 뜻이고요. 가능한 한 신속히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산일 때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탈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2항은 자력 탈환권이라는 거예요. 1항은 자력 방위권, 2항은 자력 탈환권인데요.
자, 요 자력구제 내용은 쎄쎄쎄 사건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쎄쎄쎄 사건. 자, 설명드릴 테니까 앞으로 제가 쎄쎄쎄 사건 아시죠? 그럼 이거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전거 점유자입니다. 자전거 점유자고 을이라는 사람이 요거예요. 근데 첫 번째 요 갑의 자전거를 세비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비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세벼서 달아나고 있다. 세 번째는 세빈 후 3개월이 지났다. 이게 쎄쎄쎄 사건입니다. 자, 그럼 잘 따라오세요. 이제 교환에다 쓰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갑이 자전거 점유자인데 을이 갑의 자전거를 세비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침탈행위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럼 갑은 어떤 걸 행사해야 돼요? 안 뺏기려고 막아야 되죠. 이거 뭐죠? 자력 방위권. 자력 방위권. 자, 두 번째, 을이 갑의 자전거를 세벼서 달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달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걸 행사해야 될까요? 뒷쫓아가서 확 뺏어가지고 와야 되죠. 자력 탈환권. 자력 탈환권. 그 다음에 세빈 후 3개월이 지났다면 자력 방위권 행사해야 돼요. 자력 탈환권 행사해야 돼요. 이때는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반환 청구. 자, 그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그 두 번째는 세벼서 달아나고 있는 거니까 침탈은 끝났죠. 그런데 달아나고 있는 상태니까 을에게 새로운 점유가 만들어지기 전이고, 일단 세 번째 세빈 후 3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럼 세빈 을에게도 점유권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따라옵시다. 첫 번째, 요 침탈행위가 진행 중일 때, 침탈행위가 진행 중일 때는 어떤 걸 행사하는 거예요? 자력 방위권. 다시 침탈행위가 진행 중일 때 어떤 걸 행사한다? 자력 방위권. 두 번째, 세벼서 달아나고 있다. 이게 요거예요. 침탈행위가 종료가 되었는데 침탈자의 새로운 점유가 확립되기 전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걸 행사하는 거예요? 자력 탈환권 행사하는 겁니다. 세빈 후 3개월이 지났다. 그럼 침탈자에게 새로운 점유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침탈자의 새로운 점유가 확립된 후에는 이제 돌려달라고 얘기해야 되죠.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1년 내라면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하면 되고 1년 지났다. 그럼 이때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하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이게 쎄쎄쎄 사건이에요. 쎄쎄쎄 사건.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점유권의 뜻이 뭐였었죠? 뭘 불문하고 본권 요물을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가 점유권이라는 겁니다. 밑에 점유하고 있으면 총 6가지 내용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죠. 첫 번째, 유리한 점유를 봐준다. 그 다음, 과실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네 번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자력구제할 수 있다. 사실 이게 다죠. 그러니까 얘만 잘 외우고 있으면 점유권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쉬는 시간에 이 문제 풀어두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에 차근차근 풀어두세요. 좀 쉬었다가 와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